2교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까미 이방인에 관한 강독을 진행하는데요. 강의 노트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준비한 두 개의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동영상은 1교시에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바로 요 이방인의 매로서가 상과 죽음을 보는 관점과 이방인의 매로서 왜 아랍인을 써왔나의 두 개의 동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방인 강의 노트 중심으로 이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 나갈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까뮤의 이방인, 당신은 나를 아는가? 막 이런 그 제목을 붙일 수 있을 노트인데요. 이방인 당신은 나를 아는가? 자, 1942년 2차 대전 중에 출간된 28세 청년 까미의 소설입니다. 그 이름은 프랑스 국경을 넘어서 전 세계에 자신을 알리는 작품이 되어 있고요. 그 후에도 대표적인 소설로 남아 있습니다. 이방인은 작가 스스로도 자신의 부조리 작품 수 하나로 인정한 작품이면서 내용상 삼의 의미를 조명한 작품이기에 통상 실존인 소설의 대표작 중에 하나로 손꼽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이 있는데 여러 가지의 주제로 접근할 수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주제를 이 텍스트로 읽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실의 부조리성. 이방인은 자신의 철학, 즉 부조리 철학을 잘 드러낸 소설인 만큼 현실의 부조리성을 드러내는데 초점을 포커스를 맞춰서 읽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인공 메르소가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없고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다음과 같은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기계적인 삶의 양식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으로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똑같은 나라를 보내는 그에게 삶은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그 어떤 강한 희노애락의 감정이 들어설 여지가 없으며 그의 의식은 반상태로 그는 주위의 인물, 사회와는 일차되지 않는 거리감과 낯섦이 바탕으로 이루는 타성 관계에 머물 뿐입니다. 그에게는 파리로 정글을 가거나 승진을 하거나 하는 것도 이 기계적인 삶의 범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므로 아무 관심이 없고 사랑이나 결혼도 중요하지 않으며 사랑하지 않는 여자친구 마리와의 정사나 영화 구경 등 표피적인 쾌락 정도에 머물 뿐입니다. 현실의 기계성, 일상성 표피에 잠겨 그는 거의 무감각한 상태로 지루한 나날을 보낼 뿐입니다. 이러한 사안은 점차 기계적 메커니즘에 종속된 오늘날 우리 시대의 상황과 비교해 볼 여지를 남깁니다. 두 번째는 사회 풍습과 제도가 지니는 불합리성과 폭력성입니다. 메르소는 미리 총을 뽑아 조장한 것이 아니라 뜨거운 태양열과 상대방 아랍인이 뽑아든 단도에 반사된 눈부신 빛 때문에 순간적으로 총을 쏘아 그 살인을 살해하게 되었지만 그의 살인 행위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의도적이었던 것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나갑니다. 다름 아니라 모진상을 당하여 양로했을 때 메르소가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사실, 담배를 피웠다고 하는 것, 졸았다고 하는 것, 어머니의 나이를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던 사실 등 간섭에 위배된 행위로 나중에 재판의 결과에서 크게 불리한 증거로 작용하며
어머니 장례 다음날 여자친구 마리와 영화관에 가서 코미디 영화를 보고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것, 그리고 우연히 알게 된 이웃의 필경 그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만든 기둥서방 레이몽을 친구처럼 떠난 사실 등은 그를 부도덕한 페르나로 검사가 논거할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메르소의 입장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생각으로는 우연적인 사실들이 자기의 살인사건을 필연적인 사실로 만드는 증거가 되는 재판 과정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것도 거의 그를 배제하고 검사와 변호사와 판사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그가 제3자로서 보고 있다는 사실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넘어져 있는 아랍인에게 그가 4발의 총알을 더 쏘았다는 것은 움직일 수 없는 불리한 증거이지만 그가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은 전혀 참작되지 않고 그에게 별다른 발언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치밀하게 준비된 행동으로 아랍인을 살해한 극악무도한 살인범으로 단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여전히 일방적인 사회 간섭과 법제도의 희생물이라는 인식에 머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방인에서 우연과 필연의 주제를 따로따로 논의를 발전시켜 볼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부조리의 인간입니다. 재판이 진행되어 가면서 재판 과정을 하나의 희극처럼 보며 부정의 인간과 사려웠던 멀쩡히 떨어져 있던 같던 메르소는 특히 사형원도 이후에 의식이 깨어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성찰한 시간도 갖고 감옥 밖에 살아있는 세상을 느끼며 부조리한 세상도 그것을 전적으로 외면하거나 거부할 것이 아니라 그 부조리 자체를 살아갈 때 삶의 의미가 있고 새로운 삶의 길도 열려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러한 의식의 정립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방인을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자의 혁신성입니다. 우리가 읽는 번역 선언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방인의 문자가 왜 루보 로마 선구 자격이 되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는 것도 또 하나 읽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작품의 간결체, 건조체, 단절어법, 문체 등 사람과 사물에 대한 서술 기법은 새로운 소설의 문법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문체와 사상, 직전에 언급한 문체와 까미의 사상, 즉 이방인의 문체는 그의 부조리 철학과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희극성을 포함한 휴머니즘과 서정성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찾아보고 분석하는 것도 또 하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외에 이 강의 노트에 기술한 까미의 생애와 사상 부조리 철학, 까미의 생애가 기술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까미의 사상, 부조리의 철학에 관해서 간략한 기술이 되어 있는데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은 개별적으로 꼼꼼히 읽어 보시면 까미의 소설 이방인한 텍스트를 이해하는데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별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읽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한 2개의 강의 자료 앞서 여러분께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방인의 메르소가 삶과 죽음을 보는 관점과 이방인의 메르소 왜 아랍인을 쏘았나 라고 하는 강의 영상을 여러분과 함께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예요? 전제로 삶을 이해할 때 그런 논리가 나온다는 거예요. 뭡니까? 자, 죽음이 관건이에요. 법칙이에요. 현대인들은 죽음을 거부하기 위해서 도망질을 치지만 끊임없이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관리당하고 있는 거죠. 알게 모르게 삶을 언제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비추어서 이해를 한다.
그게 뭡니까? 시간 개념이죠. 얼마 남았다. 얼마 남았다. 얼마 남았다. 많이 남았으면 살아가는 것이 활동성이 됐지만 조금 남았는데 뭘 활동을 해요? 가만히 있지. 그래서 이때 결혼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관리되고 죽음의 거울에 의해서 모든 것이 판단되고 있는 삶의 원칙은 뭐라고 그럽니까? 망령 들었구나. 망령 들었어. 그런데 뭡니까? 시지푸스처럼 삶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이동하는 것일 거다. 그리고 뭡니까? 바로 이 부조리를 통해서 시지푸스 까미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삶을 늘상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그래서 뭡니까? 행복하지 못하며 궁극적으로 뭐죠? 자유인이 못 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항상 삶을 죽음을 앞두고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반항에 의해 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뭐죠? 인정해 버리면 뭐죠? 남는 건 뭐예요? 삶밖에는 없다는 거죠. 삶으로 돌아선다. 우리가 살지만 이게 부르주아 계급들에 대해서 그 이방인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우리는 앞만 보고 사는데 사실 앞에 뭐가 있냐? 죽음을 맨날 보고 산다는 거예요. 자유롭지를 못하다는 거죠. 근데 메루소는 누구냐? 돌아선 사람이라는 겁니다. 딴 게 아니고. 죽음에다 등 대고 삶을 보기 시작한 사람. 그럼 뭐예요? 죽음은 안 보이고 뭐만 보입니까? 삶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 삶은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잣대가 없으면 많이 남았느냐? 조금 남았느냐? 예? 누구는 많이 남아있고, 어떤 삶은 많이 남아있고, 어떤 삶은 조금 남아있고, 이런 기준치로 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뭡니까?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냥 그 공간이에요. 예? 그거예요. 엄마가 나중에 뭘 알았다는 겁니까? 그걸 알았다. 그걸 알았다. 그래서 그 장례식장을 이렇게 그 장례식 따라가면서 멀리 보는 들판에 대해서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막 공격하기 전에 뭡니까? 이 벌판에도 멜랑콜리하다는 것이 이제 여기서는 좀 다른, 프로이드와는 굉장히 다른 식으로 이제 얘기되고 있는 건데 아주 우수에 찬 어떤 고요가 있었고 엄마도 아마 이 고요를 아마 알았을지 모른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첫 번째부터. 예? 거기서 엄마가 알았던 게 뭐예요? 엄마가 알았던 게 뭡니까? 삶 쪽으로 돌아선 거죠. 그렇죠? 삶 쪽으로. 엄마는 그때 삶 쪽으로 죽음을 등지고 돌아섰던 거고 돌아서니까 뭐가 보입니까? 삶이 보이고 이 삶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동해야 되는 게 돼요. 이동한다는 한 표시가 뭐예요? 이제 결혼 다시 하겠다. 그거에 딴 거 아닙니다. 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됐을 때는 뭡니까? 이 공간 안에서는 삶과 죽음 사이에 무슨 분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 메르소가 얘기하고 있는 한없이 부드러운 뭡니까? 이 무차별적인 차이가 없는 어떤 이동성 그거를 거기서 보잖아요. 거기서 오고 있는 엄청난 삶의 자유와 행복의 증거들, 풀벌레 소리, 냄새, 그리고 밤하늘에서 반짝이고 있는 별들의 모습, 이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를 이제 결국은 발견하는데 중요한 건 그러나 그 메르소가 이전에 그것이 새로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었으니까 그 공간에는 나라는 게 없다는 거지. 인식이라는 게 없다는 거지. 어른이 아직 안 됐다는 거지. 근데 지금 여기서 다시 발견하고 있는 건 뭐예요? 나와 내가 누구인지를 엄마를 이해했어요. 그게 뭐니까 나를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와 뭡니까? 이 세계, 이 아름다운 세계. 이 아름다운 세계가 함께 뭡니까? 마주치는 일이고 이 마주치는 게 뭡니까? 축복입니다. 축복이고 그리고 만족이고 행복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뭐예요? 축제다. 이 축제 속에 어떻게 내가 혼자 있겠냐.
이 축제에 대한 향유, 이 향유를 약간은 아이러니컬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내가 죽는 다음날 아침, 다시 장례식 장면이 오는 거 아닙니까? 그쵸? 엄마 장례식이 다시 자기에게 오는데,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노인네들이 와가지고 짭짭짭짭 소리 내고 있는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함께 축복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왜 태양살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제 이 소설의 어떤 텍스트의 그런 과정을 보게 되면, 그리고 마지막에 메르소가 도달하는 지점이 무엇이며, 그리고 왜 이 텍스트가 굳이 1, 2부로 이렇게 잘라서 구성을 해놨으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름 아닌 까뮤의 이 이방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까뮤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런 철학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철학적인 그런 그 배경하고 어떻게 이게 함께 이제 그 상관될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참 마지막은 되게 감동적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엄마를 기억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엄마가 왜 죽기 전에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제 나는 이해한다라고 하는 말. 대단하지, 그렇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환희입니다. 환희. 이게 마지막에 이게 정말 이게 파티예요. 그래서 이 파티, 말하자면 이 존재를 발견하고 있는 파티 아니겠습니까? 자, 직전에 여러분들 요 이방인의 메르소가 삶과 죽음을 보는 관점에 관한 강의 영상을 보셨고요. 이어서 이방인 메르소 왜 아랍인을 썼나라고 하는 영상 함께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위 그늘 공간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군가 막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아랍인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상징적이죠. 그렇죠? 아랍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뭡니까? 사실은 파트 2에 나오고 있는 그 공간이 막고 있는 거죠. 거기를. 소위 세상이라고 하는, 도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관리되고 있는 그 세상이 이 서늘한 그런 바위 그늘이라고 하는 바로 이런 메르소의 공간으로 가는 거를 못 가게 막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된 거죠? 태양은 꼭대기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더 이상 움직이지를 않는다. 그 상황을 얘기를 하죠. 태양은 내 머릿속에서 그 머리 꼭대기 정오의 태양으로 딱 달라가지고 움직이지를 않고 계속 나를 쪼이고, 그리고 뒤에서 바다는 어떻습니까? 맨날 파도 치고 그러면서 마리하고 놀던 그런 술렁이고 있는 그런 파도가 아니라 뭡니까? 납덩이처럼 굳어진 채로 그냥 태양 밑에서 끓고 앉아 있었다. 이겁니까? 뭡니까? 정지 상태죠. 뭐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태양도 움직이지 않고 바다도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서 내려 쪼이고 뒤에서 밀고 하면서 끊임없이 이 주인공 메르소를 바로 뭡니까? 괴로움 속으로 압박 속으로 집어넣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메르소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욕망은 뭡니까? 이동하겠다. 근데 이동하는 거를 막고 있다, 지금. 막고 있다. 그런데 자꾸 여기서는 졸졸졸 거리는 샘물 소리 들려오고, 보이는 건 뭐죠? 지금 아랍 사람하고 딱 달라붙어서 지금 대치하고 있지만, 아랍 사람에게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메르소는. 뭐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막고 있는 이 뒤,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일로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못 가게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칼까지 이제 빼드는데 칼에 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태양이 비추어가지고 반사가 돼가지고 내 눈을 찌른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건 뭡니까? 이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정지된 태양, 이게 뭐예요? 결국 죽음의 태양인데, 이 정지된 태양이 나를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이동을 못하고 있는 나를,
뭡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죠? 쐈다. 쐈다. 이게 태양의 살인의 그 근본적인 이유이죠. 아랍인을 쏜 게 아니다. 뭘 쏜 겁니까?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그 자유를 막고 있는 그 무언가를 쏜 거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메루소가 살인한 것은 어떤 미움이나 뭐나 뭐 이런 것들이 절대로 아니다. 다만 뭐냐? 너무도 뭡니까? 자연스러운, 너무도 뭐예요? 사는 일의 본질이 되고 있는 이 이동성, 그 이동성을 다시 찾으려고 했을 뿐이라는 거죠. 다시 찾으려고 했을 뿐.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이중적으로 얘기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이 뭡니까?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태양은 뭡니까? 자유를 보장해줘요. 그렇죠? 예? 이동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으면 이 태양은 한없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태양을 얘기를 합니까? 어떤 태양을 말하자면은 이 아침 태양, 특히 저녁에 그런 어스름 되어가고 있는 그런 어스름의 분위기, 뭐 이런 것들을. 그래서 까메는 이제 뭐 일기가 아니라 알제리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뭐냐 하면 반항은 행위다. 행위는 이동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항상 그 태양에 대해서 찬양하지만 동시에 늘상 또 하나 찬양하는 그런 시공간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 하면 서늘한 카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늘한 카페. 바로 이 서늘한 카페의 그런 공간과 그리고 뜨거운 태양의 공간을 바로 시지프스처럼 왔다 갔다 끊임없이 이동하고 있는 거. 이게 뭐냐? 이게 메루소예요. 딴 게 아니고. 역설적으로 누군가가 내가 태양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카페 문을 꽉 닫아놓고 못 나가게 했어도 쐈을 거다. 못 나가게 했어도. 중요한 건 태양이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건 그늘이 아니라 이동이라는 거예요. 이동. 예? 이동하는 거. 이게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동하는 거. 이걸 못하게 한다. 이걸 쏜 거죠. 자, 여러분, 이방인의 메루소 왜 아랍인을 쏘았나라고 하는 영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 주제와 관련 퀴즈를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특히 네 번째 항목입니다. 자신의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텐데요. 오늘 수업제 연관에 여러분이 작성할 4번 항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미의 이방인에서 주인공 메르소가 왜 아랍인을 쏘았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기술하라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과 함께 까미의 이방인 1942년 작품이죠. 일단 강독을 진행하였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저와 함께 수업을 진행해 오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